이제 또 저는 이제 이어서 개, 고양이 백신의 상품명 및 회사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로는 첫 번째로 고양이 백신 프로토콜, 그 하위 항목의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 그리고 개 백신 프로토콜과 개 백신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그 속에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을 준비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권장되지 않는 백신 및 불충분한 설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양이 백신 프로토콜이라 하면 이제 백신항원, 일단 순서인데요. 일단 백신항원으로서는 이제 코어가 되는 백신항원은 FPV, FCV, FHV-1로서 FPV는 고양이 범백이라고 주로 불리는 이제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이고, FCV는 이제 또한 또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FHV는 고양이에 굉장히 흔하게 걸리는 감기 같은 질병이죠. 허피스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논코어 바이러스가 있고, 매년 일반적 신체 검사와 분변 기생충 검사와 백신 위험성 평가를 항상 실시해줘야 합니다. 고양이 백신 프로토콜로는 일단 첫 번째로 코어 백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FPV, FCV, FHV1 노출에 일상적 위험이 더 이상 없을 새끼 고양이는 FVRCP 백신을 생후 6주 이상일 때부터 16주령일 때까지 3-4주 간격으로 보강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FVRCP는 FVR로서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을 의미하는데, 이것과 C, 칼리씨, 그리고 P, 범백혈구 감소증을 주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건강한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비강 또는 비경구에 접종해야 하고, 다양한 악독화 생백신과 사독 백신 제품은 이제 국가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백신 기록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FVRCP 사독 또는 약독화 생백신을 3-4주에 걸쳐서 접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FVRCP 약독화 생백신은 이제 임상적으로 아픈 개체, 세약 또는 임신 동물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생백신이기 때문에 모체로부터 전달받은 항체를 불활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고, 그리고 FPV의 노출 위험이 큰 환경에서 사는 새끼 고양이에게 추천하는 그런 약독화 생백신이고, 비강 내 투여하여 접종하고 4일 이후부터 FHV-1, 그러니까 허피스 바이러스 제1형에 대한 보호 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 1형의 노출 위험이 큰 환경에 사는 새끼 고양이에게 추천됩니다. 사독 FVRCP 백신은 숙주에게서 복제하지 않는 임신된 어미 고양이에서 적용됩니다. 안음으로, 현재 위원회에서는 FVRCP의 1년 후 보강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요. FCV의 일부 변종으로는 이제 전신 혈관염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전에 FVRCP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징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변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코어 백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논코어 백신의 첫 번째로는 이제 보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비강 접종이고 생후 4주 후에 일찍 적용이 가능하며 72시간 내에 면역이 개시되고 최소 1년간 면역 기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애완 고양이에서 감염의 위험성 낮고 비강 경로로 백신이 투여된다고 하고, 그리고 비강 경로로 백신이 투여되는 만큼 미약한 재채기와 기침이 발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노출과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고양이에 사용되고, 보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감염은 성묘에서 치명적이지 않고 애완 고양이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항생제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백신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코어 백신으로 분류되고요. 클라디미아 펠리스 예방접종은 사독 또는 약독화생 클라디미아 펠리스 함유 백신을 사용 가능한데, 클라디미아 펠리스 감염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결막염 증상을 나타내고, 이것 또한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인수공통 질병이나 사람에게 옮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 또한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질병이 발생이 많거나 다른 고양이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고양이의 경우만 사용되고, 면역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으므로 이 또한도 논코어 백신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범백 바이러스, 이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야외 생활을 하는 고양이 또는 FELV 상태를 알 수 없는 고양이에 노출된 고양이에 추천하는데,
주사 부위는 왼쪽 뒷다리 말단 부에 피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전 FERV 검사를 실시하여 역전사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상태를 알아야 적절한 관리를 유지합니다.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FIV는 이제 두 가지 서브 타입을 가진 FIV 백신이 미국에 사용되었으나 FIV에 대해서 야외 환경의 많은 고양이에서 백신의 효능 안정성이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야외에서 싸우는 고양이거나 FIV 감염 고양이와 동거하는 고위험군 고양이에게만 추천하는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도 논커버 백신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막염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있는 혈청 음성인 고양이에게 추천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생후 16주 후에 적용되고 백신이 비강으로 투여되므로 그전과 마찬가지로 미약한 재채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의 항체 의존 강화됐지만 야외 연구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백신이 무소용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도 논커버 백신으로 분류되고 광견병 예방 접종은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나이, 제품에 따라 8주령 이하의 오른쪽 후지 말단 피하에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개 백신 프로토콜에 볼 텐데요. 이거는 아니네요. 개 백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개 백신 프로토콜은 신체 검사, 분변, 기생충 검사, 백신의 필요성 평가를 매년 실행하고 코어 백신으로는 파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디스템퍼 바이러스가 있게 됩니다. 논코어 백신으로는 뒤에서 쭉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어 백신에 파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디스템퍼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세 종류 또 모두 굉장히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CPV2 백신은 사독 백신으로서 모체 이행 항체가 방해할 확률이 높고 그러므로 약독화 생백신 제품만 사용하게 됩니다. CDV의 약독화 생백신과 제조합 CDV 함유 백신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코어 백신으로 이어서 CAV-1 백신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고 CAV2 사독 백신 또는 국소적인 CAV2 약독화 생백신과 관련된 불량한 면역 반응이 있으므로 CAV-2의 백신의 비경구 투여가 추천됩니다. CPV2, CAV2, CDV 함유된 백신은 6주에서 16주 사이에 접종이 되고 3-4주 간격으로 최소 3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강 접종은 생후 14, 16주령에는 진행하게 됩니다. 백신 기록을 알지 못한 성견에는 약독화 생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보호소에 사는 강아지는 16주령 안에 접종을 하고 2주 간격으로 계속 보강 접종을 해줘야 합니다. 장내 기생충 검사, 신체 검사 시 CPV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논코어 백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보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고 일단 캔넬코프 증후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므로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신이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강 백신의 최적기로는 가능성 있는 노출 7일 이전이고 1년에 2번 이하 정도로는 보강 백신을 맞춰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보렐리아 부르그 도그페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개에서만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백신은 9에서 12주령에 시작 가능하게 됩니다. 보강 접종으로 두 번째 접종은 2주에서 4주 이후에 권장되게 되고 매년 보강 접종을 하게 됩니다. 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또한도 논코어 백신인데 이것은 사독 백신을 쓰는데 이것은 생후 6주 이하에 적용하지 않고 두 번째 접종은 2주에서 4주 이후에 진행되며 발병 지역의 위험이 높은 개에서 적용되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 고려가 필요합니다. 디스템퍼 홍역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약독화 생백신 제품으로서 홍역의 모체 면역이 사라지는 4주에서 12주령 접종해주고 현재에는 필요성이 의문이 드는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렙토스피라 인터로간스 예방 접종인데 이것은 이제 발병 지역에서만 권장하게 됐는데 이것도 접종됐을 경우에도 100% 보호가 보장이 안 되므로 딱히 맞춰야 하나 싶어서 논코어 바이러스에 넣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권장되지 않는 백신과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 볼 텐데, 권장되지 않는 백신으로서는 CPA2 사독 백신, 약독화생 또는 사독 CAV1 백신, 사독 CAV2 백신과 국소형 약독화생 CAV2 백신, 두 가지 혈청형을 함유한 렙토스파이어 백신, 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고, 불충분한 정보로는 방울뱀독 백신이 있는데, 이 독소의 국소 반응은 일반적이고 효과가 미결정됐으므로 제조사의 설명서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던 김준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로